안녕하십니까. 국방아릭TV 22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두 번 구한 백성엽 장군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백성엽 장군님 별세하셨는데 왜 지금 나라에서는 국가장으로 그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까? 백성엽 장군님과 같이 나라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구하신 분을 왜 국가장으로 예우 장례를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 공산 침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좌익 숙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목숨을 살려준 분 아닙니까? 백성엽 장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탈피하고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두 번 살린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한미동맹을 자리잡게 뿌리내리게 만든 분이 백성엽 장군입니다. 이런 백성엽 장군,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님과 백성엽 장군, 이 두 분들에 의해서 정말 저 공산 침략 우리가 막아냈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었던 분이 백성엽 장군입니다. 백성엽 장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군인의 모습을 뛰어넘은 분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전선이 6.25 전쟁 때 무너졌다면 우리는 공산통일이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한번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저 김일성이 소나기에 넘어가서 저 북한 주민들처럼 자유 없이 끔찍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엽 장군께서 칠곡 다부동 전투를 막아내면서 공산 주력군, 북한의 주력군을 막아내면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후퇴하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막아놓고 내가 앞장서서 먼저 싸울 테니 내가 만약에 후퇴한다면 너희들이 총을 가지고 나를 먼저 쏘아라. 이런 말 했을 정도로 지휘관으로서 역량이 뛰어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에는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구호가 없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구호만 이스라엘 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스라엘 군이 자리 잡기 전에, 그런 명령구호가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은 너희들이 총으로 나를 쏴라고 말했던 그 용감한 군인이 바로 백성엽 장군입니다. 그분의 그런 용감성과 저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8선을 넘어서 북진할 때 미군의 미군의 차량들보다 먼저 보병들을 이끌고 평양에 자유대한민국 깃발 꽂은 분이 백성엽 장군입니다. 주한미군 장군들이 그 당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보병이 발이 차를 이겼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 발이 자동차 바퀴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대한민국의 자존심,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인 분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군이 이 자유대한민국 절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되겠다, 백성엽 장군 같은 저런 지휘관이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 정말 지켜내야 되겠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백성엽 장군 같은 지휘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101세, 만으로 100세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백성엽 장군, 박정희 대통령, 이런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셨기에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귀한 분 영면하셨고 소천하셨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국가장으로 그 장례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공산화 위기에 내몰린 이런 시점에 더더욱 백성엽 장군님에 대한 국가장 예우, 저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엽 장군님 하나 오점이 있다면 일제시대 때 만주군관학교 소위로 인간한 거, 그리고 만주특설대에서 근무한 거, 그것이 그분의 오점이라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은 역사적 선리적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만주군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교육을 시킨 학교였습니다.
그런 군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 침략, 스탈린으로부터 전수받은 저 초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남침한 그 주력군들을 백성엽 장군님이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군들을 지휘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육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안 했던 분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일제시대 때 여러분 취직을 하면 다 친일파 아닙니까? 공무원 되면 다 친일파 아닙니까? 그 친일파라 해가지고 그분을 매도하는 거 그것은 공산자익의 전형적인 이간술책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의 이간술책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웅을 영웅인 줄 모르고 오히려 공산자익 세력들에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가짜 진보 세력들에게 속아가지고 백성엽 장군님과 같은 이런 영웅, 이런 위인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폄훼하면서 오히려 적으로 내모는 이런 나라, 이런 국민 희망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유 물려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성엽 장군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장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예우해줄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 한미동맹도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들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정말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장군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백성엽 육군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